안녕하세요. 공수 2장 문제 해설 올리겠습니다. 음, 원래 좀 늦게 올리려고 그랬는데 개인 사정 때문에 근데 내일 시험이니까 좀 빨리 올릴게요. 자, 2장은 2차 미분 방정식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2차 미분 방정식에 대한 문제들을 여러 가지를 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2.1의 15번 문제 먼저 보면은 y2 prime 플러스 9y is equal to 0라는 이런 2차 미분 방정식이 있어요. 이런 2차 미분 방정식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죠? 일단 모델이 나왔으니까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그렇죠.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구하는 거죠.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은 람다 제곱 플러스 9는 0이라는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이렇게 나타나느냐? 기본적으로 y2 프라임 플러스 9y가 0이다. 그런데 y2 프라임과 y 앞에 있는 개수들이 0이 아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y2 프라임과 y는 서로 리니얼리 디펜던트한 그런 함수들이다. 서로 인디펜던트하지 않고 디펜던트한 같은 꼴의 함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같은 꼴의 함수가 되어야지 되니까 그러니까 y2 프라임과 y가 같은 꼴의 함수가 돼야 돼요. 미분했을 때 같은 꼴의 함수가 되는 건 익스포넨셜이죠. 그래서 y는 익스포넨셜 람다 x라는 형태의 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람다 x를 y2 프라임에다 넣고 y에다 넣어보면은 람다 제곱 플러스 9 이퀄 제로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3i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람다가 복소수죠. 허수이기 때문에 3i 익스포넨셜 3i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i 이 두 개의 베이시스를 찾을 수 있고 이 두 개의 베이시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솔루션 y가 됩니다. 그런데 이 베이시스는 어떤 베이시스다? 이거는 컴플렉스 베이시스죠. 그래서 리얼 베이시스를 찾아야 돼요. 리얼 베이시스. 그래서 이 익스포넨셜을 오일러 포뮬라를 사용해서 코사인과 사인으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적절히 얘들을 조합을 하면은 코사인과 사인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코사인 3x와 사인 3x 이게 두 개의 리얼 베이시스가 되고 이 두 개의 리얼 베이시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제너럴 솔루션이다. 여기에 초기 조건 두 개로부터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개로부터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면 y0 0 0 넣으면은 이건 0이고 a만 남으니까 a가 2가 되겠고요. y 프라임 제로 요거를 한번 미분한 다음에 제로를 넣으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자, 2.1의 17번에서 이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뭐 살짝만 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 봅시다. 자, 이거는 y2 프라임이고 이건 y인데 y 두 번 미분한 거에 x 제곱을 곱했더니 이 꼴과 요 함수 뒤의 꼴이 같은 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 미분을 해서 차수가 두 개가 낮아진 다음에 차수 두 개가 다시 곱해졌을 때 원래 차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꼴은 뭐밖에 없다? y 꼴 x의 m승밖에 없다. 그래서 y 꼴 x의 m승 꼴을 가진 것이 캔디데이트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를 이 위에다 식에다 넣습니다. 그럼 y2 프라임은 m-1 x의 m-2승이고 여기다 이제 4x 제곱을 곱해서 여기다 y도 넣으면은 이렇게 식이 구해지고요. x의 m승은 0이 아니니까 요 앞에 게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요 앞에 게 0이 된다. 이거로부터 m은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개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x는 2분의 3, 그 다음에 2분의 3승, x는 마이너스 2분의 1승 요 두 개의 서로 다른 베이시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나눴더니 콘스탄트가 아니야. 그러니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해. 그렇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베이시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제너럴 솔루션이다. 여기다가 y1, y'1이라는 두 개의 컨디션, 이니셜 컨디션을 집어넣으면은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2.1-17도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베이시스가 어떤 꼴을 가져야 되느냐 결정이 되죠. 그래서 그것만 결정이 된다면 문제를 푸는 방식은 아주 똑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베이시스에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을 때 그때 아이겐 밸류는 뭐죠? 요 위에 있는 익스포넌트에 있는 게 이게 아이겐 밸류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람다 1이 이고 람다 2가 이거. 그러니까 람다 1, 람다 2를 두 개를
근으로 갖는 복소수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바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거꾸로 찾을 수 있고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에 해당하는 미분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2도 금세 해결할 수 있고요. 2.2의 23번 풀어봅시다. 자,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 있어요. 조기값이 있고요. 그럼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찾아야 되죠.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은 똑같아요. 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계수들과 똑같은 형태가 되고 요거를 인수분해를 하고 람다를 구하면은 4, -1 두 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람다를 두 개를 구했으니까 람다 두 개로부터 두 개의 베이시스를 찾을 수가 있고요. 이 두 개의 베이시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제너럴 솔루션이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y0 여기다 t에다 제로를 딱딱 넣어보면은 a 플러스 b가 되죠. y0가 앞에서 2라고 했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2, y 프라임 제로는 요거로 두 개를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4a 빼기 b가 1이다. 그래서 요 두 개로부터 a를 b를 구할 수 있고 요 a, b를 구해놓으면 요게 뭐다? 파티큘러 솔루션이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2.2-31은 되게 간단한 문제죠. 요 두 개가 어떻게 됐느냐? 두 개를 나눠봤더니 콘스탄트가 아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 그래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펑션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저거 두 개는 베이시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2.2-3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37을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맨 먼저 해야 될 거는 그렇죠.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구하죠. 그런 다음에 람다를 구하죠. 그러면 두 개의 베이시스를 찾을 수 있죠. 람다가 1과 -1이니까 2 익스포넨셜 t, 익스포넨셜 -t가 두 개의 베이시스가 되겠고요. 이 두 개의 베이시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바로 솔루션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뭐 똑같은 방식이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이니셜 컨디션이 있으니까 A, B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A는 0, B는 1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 퍼스트 이니셜 컨디션에 대해서는 y equal exponential minus t가 근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이니셜 컨디션에 대해서는 A가 0.001, B는 1이 나오기 때문에 0.001 이 exponential t 플러스 exponential minus t 요게 이제 세컨드 이니셜 컨디션에 대한 근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보면은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보면은 첫 번째 이니셜 컨디션이랑 두 번째 이니셜 컨디션이 되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보면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1 1이고 얘는 1.001 0.999거든요.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한데 솔루션은 아주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면은 첫 번째 이니셜 컨디션에 대한 솔루션은 y equal exponential minus t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t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 t가 커지면 커질수록 y는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y가 0에 가까워지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된다? 스테이블하다. 한 값에 이렇게 딱 고정해서 간다라고 했을 때 스테이블하다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exponentially decaying하고 0으로 수렴하는 스테이블한 값이 됩니다. 그런데 이니셜 컨디션이 아주 조금밖에 안 달라졌어요. 익스포넨셜 여기서 보면 이니셜 컨디션이 아주 조금밖에 안 달라졌는데도 여기서는 익스포넨셜 t라는 텀이 남아요. 이 t라는 텀 때문에 이 텀 때문에 시간이 그러니까 t가 무한대로 가면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은 요거는 0이 되지만 이 부분은 0이 안 되죠. 그래서 0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0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어떻게 된다?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되니까 이니셜 컨디션은 굉장히 조금밖에 안 바뀌었는데 하나는 0으로 수렴하고 하나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시스템을 굉장히 어떤 시스템이다? 언스테이블한 시스템.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틀랩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이 그림 캡처를 해놓고 한번 보세요. 이거 매틀랩에 대한 거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멋있는 그림들을 그릴 수 있어요. 매틀랩으로. 자, 그래서 아이겐밸류의 하나라도 포지티브 리얼, 그러니까 실수부가 양수가 되면 시스템이 언스테이블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니셜 컨디션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발산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겐밸류의 그러니까 람다의 리얼 파트가 네거티브인 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퍼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블럼 셋 2.4-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y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y0가 이니셜 컨디션이 이렇게 주고 y 프라임에 대한 이니셜 컨디션이 이렇게 줬어요. 그랬을 때 y를 이렇게 찾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거를 y를 혹은 v를 오메가 제로를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막 바꿔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v에 따라서, 그러니까 v0에 따라서 초기의 속도죠. 초기의 속도. 여기서 v는 초기 속도고요. y0는 초기 위치예요. 그러니까 초기 위치와 초기 속도에 따라서 이 그림이 어떻게 바뀌느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v0가 0일 때 파란색인데요. 초기 속도가 0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코사인으로 그냥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초기 속도가 크면은, 여기 이 보라색처럼 초기 속도가 크면은 처음에 기울기가 커야 되겠죠. 기울기가 양의 방향으로 커야 되니까 맨 처음에 위로 쭉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 그림은 이제 초기 값은, 초기 위치는 1이라고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0 위로 쭉 올라가죠. 그래서 초기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형태가 바뀐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의 5번은 그 2차 스프링 매스 댐퍼 시스템에서 M과 K에 따라서 오메가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뭐 그런 것들을 푸는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M이 5고 K가 20인 걸로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게 되어 있고요. 이때 오메가는 0.3183Hz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오메가는 루트 M분의 K인데, 이 오메가는 주파수잖아요. 주파수인데 라디안 퍼 세컨드가 단위라는 거예요. 헤르츠는 사실은 그냥 실수 단위로 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헤르츠는 1초에 한 번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1초에 360도로 한 바퀴를 돈다, 1초에 한 바퀴를 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실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1초에 한 바퀴를 실수로 나타내면 2파이잖아요. 그래서 1초에 2파이가 도는 게 원래 우리가 실수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1초에 라디안, 얼마만큼의 각도 라디안을 돌아가느냐, 그렇게 해서 라디안 퍼 세컨드가 원래 오메가의 단위가 되고요. 헤르츠는 뭐 디그리처럼 뭐 그렇게 쓰이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한 1초에 한 바퀴를 돈다, 그런 뜻으로 쓰이는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메가는 원칙적으로 라디안 퍼 세컨드라는 단위를 사용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경우는 M이 5고 K가 45인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스프링 두 개가 어떻게 돼 있다고?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스프링과 이 스프링 두 개가 합쳐진 스프링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65라는 스프링 콘스탄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4-11번. 이 문제는 글쎄, 이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y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y0, y 프라임 제로라는 두 개의 초기 조건에 따라서 C1, C2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고, 이 C1, C2를 구해서 쭉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뭐랄까, 좀 귀찮은 문제죠. 그래서 귀찮은 문제인데 한번 해보라는 뜻에서 제가 문제를 냈어요. 자, 그래서 2.4-19번 봅시다. 이제 이런 문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자, 미분방정식 있어요. 2차 미분방정식 있고, MCK, 매스가 M이고, 댐핑 코에피션트, 그 다음에 스프링 콘스탄트가 K인 그런 시스템이 있고, 이 시스템을 풀어야 되죠. 그러면 맨 처음에 어떻게? 그렇죠.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특성 방정식을 찾게 되고요. 이 특성 방정식의 두 개의 해를 우리가 근해 공식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식에서 문제에서 주어졌던 것처럼 이게 만약에 언더댐프트 시스템이라면 무슨 얘기죠? 댐핑이 언더하다, 그러니까 댐핑이 적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댐핑이 적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는 댐핑이 적으면 어떻게 돼? 뭐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이, 성질이 적어지니까 스프링에 의해서
오실레이션, 진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복소수근이 나오게 돼요. 람다가 복소수근이 나오게 되고 이 복소수근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 복소수근이 있을 때 두 개의 베이시스를 구할 수 있고 그 두 개의 베이시스는 리얼 베이시스가 아니니까 리얼 베이시스로 환원을 해보면은 요 앞에 실수 부분이 어디로 간다? 익스포넨셜 의 지수 부분으로 간다. 그리고 요것이 요 뒤에 허수 부분이 뭐로 사인 코사인의 주파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 두 개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되고 앞에 익스포넨셜이 합쳐진 거. 요게 이제 제너럴 솔루션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부분이 뭐가 된다? 이 허수 부분이 바로 이미지, 그렇죠? 이미지너리 파트, 람다의 허수 부분이 프리퀀시랑 상관이 있게 된다. 그런데 이때도 조심해야 될 건 뭐다? 헤르츠랑 라디안을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라디안으로 주어져 있는지 헤르츠로 주어져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문제에서 헤르츠로 주어졌다면 요거를 라디안 퍼 세컨드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2.0944 라디안 퍼 세컨드가 요 허수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앰플리튜드는 뭐에 관계 있다? 그렇죠. 여기에 실수부, 람다의 실수부랑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앰플리튜드가 반이 되는 그런 그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계산하는 거니까요. 여기서부터 이 실수부에서 그렇죠. 요 부분을 가지고 반이 되는 시간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T2일 때 T1 플러스 45초 지난 다음에 그것이 T1일 때 반이 된다라는 거니까 여기로부터 그 m과 c에 대한 수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다음과 같이. 그래서 이걸로부터 c, m, k 같은 상수들을 다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로부터 내추럴 프리퀀시는 댐핑 업스텝 프리퀀시니까 루트 n분의 k. 그래서 이거를 대략적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실수분은 익스포넨셜, 그러니까 그 지수 함수의 지수, 익스포넨셜 함수의 지수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허수분은 뭐다? 주파수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수 함수의 지수가 앰플리튜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조건과 주파수가 어떻게 된다라는 조건, 그런 몇 가지 조건이 있으면 상수들을 m, c, k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문제는 non-homogeneous equation을 푸는 거예요. non-homogeneous equation을 푸는 건 어떻게 한다? 첫 번째 homogeneous solution을 풀고 그 다음에 non-homogeneous solution을 풀고 그래서 homogeneous solution에서 나온 general solution 더하기 non-homogeneous solution에서 나온 particular solution 두 개의 합이 원래 non-homogeneous 시스템의 general solution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넌 호모지니어스 모델로부터 호모지니어스 모델을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구하고 람다를 두 개를 구하면은 베이시스 두 개를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베이시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제너럴 솔루션입니다. 그 다음에는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해야 되는데 파티큘러 솔루션은 어떻게 구한다? 자, 여기서 exponential 마이너스 t가 입력이 들어갔으니까 아하, 요 시스템은 요 입력과 똑같은 주파수, 똑같은 형태로 반응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입력에 대한 exponential 마이너스 x라는 입력에 대한 그런 particular y candidate 그러니까 후보가 될 수 있는 출력 y 아웃풋은 exponential 마이너스 x랑 같은 꼴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exponential 마이너스 x에 그렇지만 우리가 뭐는 모른다, 상수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Method of Undetermined Coefficient, 미정계수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exponential 마이너스 x라는 꼴을 가지고 있지만 상수는 k로 모르는 형태.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답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그렇죠. K를 찾는 일이죠. K를 찾기 위해서 요거를 어디다 집어넣는다? 요 맨 처음에 나왔던 요 non-homogeneous equation에다 집어넣는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y 프라임, y2 프라임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쭉 넣으면 이렇게 식이 되고요. 요게 exponential 마이너스 x랑 같아야 되니까 이걸로부터 k가 1이 된다라는 거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yp는 어떻게 돼? yp는 k가 1인 거니까 exponential 마이너스 x가 yp죠. 그럼 제너럴 솔루션은 어떻게 돼요? 앞에서 구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 플러스 방금 입력을 넣었을 때 구한 파티큘러 솔루션 yp 두 개의 합이 제너럴 솔루션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제너럴 솔루션이 됩니다. 요 밑에 있는 것과
바로 제너럴 솔루션이 되고요. 여기서 C1, C2를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게 전체적인 파티큘러 솔루션이 되죠. C1, C2는 어떻게 결정하죠? 두 개의 초기값이 있을 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2.8-3번은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는 익스포넨셜처럼 간단한 게 아니라 sin et라는 좀 복잡한 게 들어간 경우예요. 그렇지만 방법은 똑같아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찾고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찾은 다음에 아이겐 밸류를 찾죠. 그런 다음에 두 개의 베이시스를 찾아요. 그래서 두 개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되죠. 그 다음에는 파티큘러 솔루션을 찾아야 돼. 입력에 대한. 근데 입력이 사인이니까 출력은 어떻게 될 수 있다?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A 코사인 ET 플러스 B 사인 ET가 캔디데이트가 되는 거죠. 요거를 어디다 집어넣어? 요 앞에 넌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y2 프라임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어쨌든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텀과 사인 텀으로 나오게 되고 그게 입력이랑 같아야 돼요. 그러면 사인이랑 코사인은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이 텀이 요거랑 같아야 되고 요 텀은 0이 돼야 되죠. 개수가 코사인이 이쪽에 오른쪽에 나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요 부분이 0이고 요게 4.5가 돼야 된다라는 그걸로부터 우리가 A, B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YP를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 제너럴 솔루션 어떻게 된다? YH 플러스 YP. 그래서 요게 제너럴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너럴 솔루션이 되고요. 자, 여기서 스테디 스테이트 T가 굉장히 많이 지나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구하라 했죠. 근데 이 앞에서 보면은 YH 제너럴 솔루션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이기 때문에 T가 한참 가게 되면은 없어져 버려요. 그래요.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텀은 스테이블한 텀이라서 없어져 버리고 뒤에 오실레이션 하는 텀만 남죠. 입력에 의해서 오실레이션 하는 텀만 남게 된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 풀이였고요. 문제를 다 풀어놓고 하니까 좀 빨리 끝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이 좀 많기는 하지만 이거 공부 열심히 하면서 시험 공부 마저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